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스포츠 박미희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11일 수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기 속에서 연승을 만들어가면서 강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1, 2위 팀이 만났습니다. 네,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를 마주하게 된 두 팀인데요. 과연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연승을 이어가게 된 팀은 누구였을지 인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한국생명 끝낼까요? 살렸어요. 네. 고인의 하이월. 이원정. 김미연의 밀어넣기. 네. 다시 수비가 됩니다. 황현주 연타 성공.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1세트 듀스로 갑니다. 넘어지면서 리시브. 가운데 양효진. 터치아웃 득점. 양효진도 어느새 1세트 9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양효진. 성공이에요. 양효진도 1세트 10득점을 채웁니다. 29대 28. 김혜라. 이원정. 김현경.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고혜림 강타. 살렸고요. 김현경. 넘어왔어요. 안쪽입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겠죠.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림이 없어서 판독 불가로 판독이 되게 되면 그대로 세트 끝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디오 판독은 원심을 확실하게 뒤집을 만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판정 번복이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판독 결과 판독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되면 원심이 유지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1세트가 종료가 됩니다. 김나솔. 중앙호의 블로킹! 이다현 단독 블로킹! 오른손으로 잡았고 이번엔 왼손으로 잡아냅니다. 자, 수비 됩니다. 양효진, 한현주, 김미연 막혔고요. 옐레나 연타 가로막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중반부터 계속 조금씩 잡힌단 말이에요. 예. 마지막 집중력이 현대건설이 좋습니다. 정지우, 한현주 살렸습니다. 옐레나 강타. 자, 따라가고요. 김현경, 황현주를 봅니다. 스파이크. 수비되죠. 김나솔의 연결. 김현경의 오픈 다이빙 디그. 수비 좋아요. 그리고 황민경 스파이크 다이빙 디그. 김현경 다시 살려내는 정지훈입니다. 가운데서 양효진 푸시. 2세트를 끝냅니다. 25대 20. 현대건설이 2세트를 가져갑니다. 확실히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현대건설의 팀 통산 2,400번째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역대 1호 기록입니다. 간격은 6점 차. 리시버 튀어요. 한 점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찬스. 김현경. 네, 나갔어요. 블록아웃입니다. 네. 백토스. 황현주. 커버가 하면서 지금 네트를 건드렸어요. 네. 23대 15. 김미연이 받고 급하게 넘겼는데 득점이 됩니다. 25대 16. 흥국생명이 3세트를 가져갑니다. 김현경. 네. 블록아웃이에요. 22대 19.
23대 19. 김다인. 정지훈의 오픈. 살렸고요. 연타로 보냈는데 들어갑니다.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25대 21.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황현주 쪽인데요. 연타입니다. 김다솔이 받았습니다. 공에서 옐레나 빼고 택차단. 양현진의 블로킹. 고혜림의 리시브 정확합니다. 약간 빠진 볼. 수비됩니다. 김다은. 조심해야 돼요. 자, 선수들이 겹치면서 지금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황민경의 리시브. 고혜림 연타. 옐레나. 김미연. 수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고혜림 연타. 아, 수비 됐어요. 살렸고요. 스파이크 블로킹 이다현. 한국생명도 잘 살려서 올라갔는데 오른손에 걸렸습니다. 맥커스 스파이크 다시 막힙니다. 또 하나의 블로킹. 지금은 황민경. 네. 김나솔 홈 맞지 않아요. 범실이에요. 더블 컨택 범실. 안쪽에 떨어집니다.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의 연승을 멈춰 세우면서 4연승을 달립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뭔가 좀 이렇게 힘을 빼고 선수들끼리 좀 가볍게 한번 경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는 이제 그 당황한 것들을 제가 좀 잘 캐치를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제 변환을 하지 못했는데 네. 그 시합 끝나고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이제 제가 어떠한 돌파구를 찾고서 가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그 다음 경기부터는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경기에 집중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워낙 또 공격력도 좋고 또 이제 다 공격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좋은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제 폼을 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네, 했더니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풀세트 끝에 현대건설이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립니다. 네, 양효진 선수가 블로킹 4개를 포함해 21득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져 주고요. 황민경 선수가 15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정지훈 선수는 교체로 들어 14득점을 책임졌는데요. 시즌 개인 최다인 블로킹 5개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이다현 선수는 개인 통산 최다인 블로킹 타이 6개로 팀의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한국생명 3, 4세트를 가져오면서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는데요. 옐레나 선수와 김연경 선수가 31득점과 24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어줬지만 결국 마지막 5세트 범실의 발목이 잡히며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현대건설의 4연승입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현대건설의 블로킹이 빛났던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팀 시즌 최다 블로킹인 17개를 기록했던 현대건설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건 양효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두 팀의 경기 내용 굉장히 좋았고 선수들이 현재 사실 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인데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특히 양효진 선수가 21득점 공격 성공률이 매우 높았어요. 지난 그 한국생명 맞대결에서 본인의 그 부진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야스민 선수가 7경기 지금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효진 선수의 점유율이라든가 높은 득점이 굉장히 필요한 현대건설로서는 양효진 선수의 회복이 반갑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이다인 선수도 본인의 그 높이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네. 좋은 브로킹을 해냈고 역시 그 현대건설의 오늘 승리의 요인은 브로킹이 아닌가 싶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브로킹을 해냈던 것도 마지막 세트에 3개를 몰아치면서 또 한 선수가 아니라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득점을 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 승부를 결정짓는 5세트에 현대건설이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결국엔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 1, 2 맞대결 이 빅매치인 만큼 양팀 선수들 모두 긴장감이 높은 상태였는데요. 그만큼 이 세터들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터들의 경기 운영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올 때 아마도 어떤 선수가 가장 긴장할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뭐 세타의 무게감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선수들이 뭐 신장이 작은데다 계속해서 지금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좋은 공격수들을 내가 잘못 올려주면 뭐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두 선수가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감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인지 김다희 선수는 평소에 하지 않는 무리한 플레이가 나와서 범실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본인이 쫓아가서 그 토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김다솔 선수는 이 리듬, 타이밍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더블 컨택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역시 뭐 그 긴장감은 굉장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다만 우리 공격수가 어떻게 이 선수들을 뒷받침하면서 그 부담감을 덜어주느냐, 긴장감을 덜어주느냐 이런 것 차이거든요. 역시 뭐 공격수들의 도움도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두 팀 모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 연승을 이어갈까 참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결국 승자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반면 이 흥국생명 오늘 연승이 끊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승을 이어왔던 흥국생명인데요. 오늘 역시도 1, 2세트를 내주고도 이 3, 4세트를 내리 가져오면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패배가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이 5세트 범실 때문에 결국에는 이 승리를 내주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 현대건설의 그 공략은 뭐냐면요. 왼쪽으로 김연경 선수가 오든 김미연 선수가 오든 그쪽으로 서브를 몰아주고 엘라나 선수 쪽에서 공격을 계속하게 만들면 결국은 우리 좋은 브로킹에 걸릴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한 것 같고 네. 초반에 1, 2세트는 그 공략이 좋았어요.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에는 이주아 선수의 그 연속적인 속공이 나왔다는 거는 서브 공략이 잘못됐다는 거고 서브 리시브가 흥국생명이 좋았다고 보는데 오늘 뭐 여러 면에서 엘레나 선수도 초반 좋았고 김연경 선수도 그 세 번째 세트부터는 본인의 힘을 다하면서 공격을 같이 끌어갔단 말이에요. 좀 마지막 세트에 나온 그 세 개의 큰 범실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 결국은 세트를 내주고 경기를 내주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오늘 뭐 흥국생명 선수들은 그래도 뭐 경기는 졌지만은 그 집중력에서는 굉장히 돋보인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고요. 승점 1점을 챙기게 된 흥국생명입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 더 출근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현대건설 양효진 선수입니다. 웰뱅통 랭킹 14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흥국생명 변지수 선수인데요. 웰뱅통 랭킹 78위입니다. 네, 여자부 현재까지의 순위입니다. 선두 현대건설 4연승을 달리고요. 승점 53점이 됐습니다. 한편 2위 흥국생명 연승이 끊기고요. 현재 48점을 기록하면서 선두와는 5점 차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와 7위의 맞대결입니다. 선두 굳히기에 나선 대한항공을 상대로 최하위 탈출에 나서는 삼성화재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만들었던 이호건 세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과연 팀을 최하위 탈출에 이끌었을 수 있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박승석도 초반 출발이 좋은 편이고요. 박승석이 서브. 이크바이드 백어택. 이번에도 빗맞은 것 같아요. 자, 약간씩 좀 빌리는 공격이 나오고 있는 이크바이드인데요. 네. 강한 서브. 한선수. 비속공 득점. 김민재. 이용원의 서브. 리스브가 잘 됐어요. 오른쪽 길게 뽑아냅니다.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이호곤 센터 과감하게 뿌립니다. 다시 브루킹에 걸리는군요. 또 말씀을 드렸지만 조재영 선수, 임동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선발로 기용됐을 때 막 하고자 하는 의지나
뭐 눈빛이 반짝거린다 할까요? 그런 게 이 팀 내 선수들한테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이크바이리가 1세트에 아직까지 이 서브의 0점을 잡지를 못했었는데요. 이번 서브로 넘어왔습니다. 한 선수 오른쪽 간결하게 볼을 던졌고요. 마지막에 득점하고 있는 인동혁 선수 25대 17로 주셨어요. 좋았죠? 어허, 이거는 오버넷 아닌가요? 자, 완벽하게 그러네. 내려꽂겠다는 것이 자, 볼에 히팅하는 지점인데 이렇다면은 오바넷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크바리 선수 자, 오바넷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서브 준비 정지석. 대나무의 서브 성공! 이렇게 또 분위기가 바뀌네요. 야, 거기서 또 서브 득점이 터지네요. 정지석 선수가 집중력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데요. 삼성화재 박성진의 서브 오른쪽 그대로 돌려서 옵니다. 여유 있네요. 지금도 어찌 보면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였는데 그걸 힘들이지 않고 삼성화재 이원의 서브. 이번 서브 일단 밀어주고 있습니다. 낮은 볼을 조재영 선수가 결국 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네요. 이크바이의 서브. 좋은 서브였어요. 자, 브로킹이에요. 오른쪽 브로킹 신장호 브로킹. 야, 이 3세트에 들어와서 임동혁 선수의 공격을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상대 경기에서 서브 2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한영의 서브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왼쪽 받아 올리죠. 곽승석 링컨이 때립니다. 다시 한번 넘어 볼 가운데. 자, 그리고 오른쪽 아, 수비돼요. 한 번 더 살리죠. 마지막에 그대로 툭 미는데요. 한 선수 링컨에게. 자, 반격하는 삼성화재 어디로? 누가 뚫어내네. 성공! 김종호의 백어택. 김종호의 서브. 좋은 서브 공략. 서브 마지막에는 서브 득점. 김종호의 서브 에이스. 오늘 김종호 선수 서브 득점으로만 3득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석의 강한 서브. 삼성화재가 견뎠습니다. 이크바이의 스파이크. 경기를 4세트로 끌고 갑니다. 박준석의 서브. 리스브 잘 견뎠습니다. 자, 푸시로 밀었죠. 준비하는 링컨. 링컨이 자리입니다. 한 번 더 넘었어요. 정기석 준비. 정기석 천리 스파이커. 자, 막아내는 곽승석. 멋진 수비예요. 한 번 더 막습니다. 브로킹으로 결정적인 잡아냅니다. 순간에 한 선수가 정지석을 믿었는데요. 네. 좋은 브로킹의 하현영. 서브를 성공을 했고요. 받았죠. 동점으로 갑니까? 자, 경기 몰라요. 동점 갑니다. 경기는 경기 몰라요. 몰라요. 경기는 몰라요. 이상하게 흐릅니다. 삼성화재에게 좀 유리하게 또 가는 것 같은데요. 블락아웃 득점 왼쪽에 정지석. 24대 23입니다. 서브 준비 김민재. 쉽게 범실하지 않는 선수예요. 김민재 서브. 이크바리 스파이커. 안쪽이에요. 타점이 안 떨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시속 게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24대 24 듀스입니다. 받아 올리는 곽승석. 왼쪽 약간 낮은 볼이에요. 블락아웃이에요. 블락아웃 성공. 정지석. 다시 한번 25대 24 매치 포인트. 생각이 많아지는 한 선수. 밀어요. 밀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 있었어요. 자, 그만큼 중요한 승부예요. 네. 김종호의 서브. 박지훈이 뛰어는 볼. 링컨. 신장호의 선 맞고. 링컨 선수가 타점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턱이 들려요. 보세요. 고개 숙이면서 넣어도 이미 늦은 거죠. 네. 정기석이 서브. 네트 받고. 이번 공격. 이크바이리. 자, 높게 올라온 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나요? 마지막에 밀어내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야, 수비의 힘입니다. 수비의 힘. 조재영 선수가 경기를 끝났습니다. 네, 선두 대한항공의 승리입니다.
정지석 선수가 블로킹 4개와 서브에이스 2개를 포함해 18득점을 책임져줬고요. 임동혁 선수도 나란히 18득점을 책임집니다. 여기에 조재영 선수와 링컨 선수는 각각 10득점씩을 책임져줬는데요. 조재영 선수는 여기에 블로킹 3개로 중요한 순간마다 리드를 지킵니다. 한편 삼성화재 이크바이리 선수가 양팀 합쳐 가장 많은 27득점을 기록하고 김정호 선수는 12득점, 신정호 선수는 교체로 들어와 11득점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바꿔내려 했지만 결국 승리를 내주고만 삼성화재입니다. 네, 오늘 경기 대한항공이 승리하면서 50점대에 선착합니다. 이 승점 52점으로 선두 굳히기에 나선 대한항공인데요. 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지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대한항공이 참 강팀 외모를 잘 보여줬습니다. 올해 대한항공이 일정이 빡빡합니다. 네. 오늘이 11일인데 벌써 4경기째를 치렀거든요. 분명히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지칠 수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이 오늘 로테이션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김규민 선수가 뭐 큰 부상은 아닌데 허리 쪽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조재영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또 링컨 선수 대신에 임동혁 선수가 들어가면서 공격을 이끌어줬습니다. 임동혁 선수가 1, 2세트에 정말 좋았습니다. 1세트에는 공격 승률이 80%였고요. 8득점을 해주면서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요. 조재영 선수도 이번 시즌 본인의 최다 득점, 10득점, 여기 블로킹 3개, 중앙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이 김규민 선수의 공백을 아주 잘 채워줬습니다. 1, 2세트를 손쉽게 가져간 거는 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간 두 선수가 아주 이질감 없이 팀에 잘 녹아들었고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2대0으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정 속에서도 이 대한항공이 선두 자리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또 이 잠깐의 위기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대한항공이 이 링컨 선수가 또 교체로 들어오면서 또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데 또 한몫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대한항공 선수들이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3세트부터 보였습니다. 임동혁 선수도 공격 승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낮아졌고 전체적으로 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한 선수 세터도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4세트에 들어갈 링컨 선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4세트에는 8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공격 성공률이 47%로 대단히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범실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팀을 이끌어줬고요. 역시나 이 링컨 선수가 계속해서 이번 시즌 주전으로 뛰다가 조금 휴식을 취했는데 뭐 잠깐 뛰었기 때문에 아마 체력도 세이브하고 또 팀은 승리하고 또 다음 경기를 위한 또 컨디션까지 또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이 토미 감독의 이 로테이션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은 확실히 워낙 또 멤버가 화려하고 탄탄하잖아요. 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게 역시 강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또 이 선수들 중에는 웜업존에 있다가 또 코트에 들어서면 또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한 선수들이 있는데 링컨 선수는 팀이 필요한 순간 또 들어오자마자 제 역할을 해주면서 또 팀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 오늘 또 최하위를 탈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찾아왔었는데요. 아쉽게 승점을 쌓지 못했습니다. 오늘 3세트 잠시 분위기를 바꿔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1, 2세트와 3, 4세트의 경기력이 오늘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결국 차이는 중앙에서의 위력인 것 같아요. 1, 2세트에는 블로킹이 단 2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드 공격에서는 결국에는 삼성화재가 열세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되고 또 유효 블로킹도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1, 2세트에는 중앙의 위력이 굉장히 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3세트 들어서 중앙이 굉장히 살아났는데요. 블로킹을 3세트에만 5개를 잡아냈고요. 또 하현우 선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속공도 굉장히 잘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삼성화재가 좋을 때 경기를 보면 확실히 중앙이 조금 잘 살아났는데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 4세트에는 이 중앙에서 잘 막아줬기 때문에 경기력이 잘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블로킹 숫자가 꼭 많지는 않더라도 유효 블로킹을 좀 해준다면 결국에는 디그를 통해서 반격을 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세트에 그게 너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마 오늘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3세트를 가져오고 4세트 이 승부를 듀스까지 끌고 가면서 이 삼성화재가 반전을 노려봤는데요. 결국 마지막 이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다시 최하위로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3연승의 선두 대한항공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52점으로 50점대에 선착합니다. 한편 삼성화재 다시 한번 승점 쌓기에 실패합니다.
네, 최근 이 V리그에서 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면 많은 팬들이 좀 가슴을 졸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한국배구연맹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들렸죠. 네, 이틀 전에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비디오 판독과 관련해서 좀 긴급 대책 회의를 하면서 최근에 이 논란들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경기 운영실장 그리고 심판실장에게 교육, 관리의 책임을 물어서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활용해서 비디오 판독을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경기위원 혹은 심판위원이 명확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제공된 화면에 제한해서 재확인을 거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또 번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정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됐었는데요. 이렇게 이 한국배구연맹에서는 이제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확정을 딱 지은 상태입니다. 네, 박미 위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 여러 차례 판독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도자들과 심판 사이의 신뢰가 굉장히 깨졌는데 네. 저는 이제 좀 걱정된 부분이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감독관들이 어떤 판정을 할 때 확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런 상황에서 경기 지연될 수도 있고 네. 또 선수들이 경기하는 리듬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정확히 빠르게 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이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선수 그다음에 지도자 또 심판까지 경기 감독관까지 또 똑같은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빠른 경기 또한 이 팬들에게 또 큰 즐거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이 선수들과 팬들 그리고 또 감독들 또 심판들까지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V리그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겁게 즐길 수만 있는 그런 V리그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월 12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맞대결을 갖습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 살펴볼 텐데요. 이 짜릿한 시즌 첫 승을 거둔 상대죠. 한국도로공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신감을 이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도 기다렸던 첫 승을 했는데 첫 승을 하고 나서 지난 경기는 또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첫 승도 중요하지만은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2승, 3승, 4승, 5승 할 때까지 똑같은 그런 집중력을 보여주고 또 경기를 이겨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근데 직전 경기 보면 일단 서브 리시브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세팅 안 됐죠. 또 그러다 보니 30%가 넘지 않은 그런 공격을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사실 첫 승을 언제 했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시 또 도로공사하고 경기가 있는 만큼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또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이 또 2승, 3승을 꾸준히 쌓아가는 모습을 또 함께 지켜보고요. 이에 맞서는 한국도로공사 이 중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이 순위가 워낙 촘촘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승점을 쌓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캡벨 선수의 적응이 관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는요, 사실 그 예상했던 것보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과속을 하면서 달렸어요. 배우나 선수가 최고의 득점을 하면서 네. 또 조에 브로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체력이 굉장히 바닥을 칠 때쯤 돼서 카타리나 선수와 캐펠 선수의 교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습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 나가서 그래도 본인은 공격 성공률 25% 정도 유지했지만 중요할 때 득점을 내줬다는 것과 또 캐펠 선수 다운 그런 화이팅 넘치는 모습 또 후위 공격도 언제든지 해낼 수 있던 그런 세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어쨌든 공격 성공률에서는 조금 더 높아질 거고 이윤정 선수가 아무래도 세팅할 때 내가 어디로 올려야 될지 아니면 누가 다 알더라도 어떤 선수에 가야 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아무래도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어떤 뭐 미래를 내다보는 건 아니지만 후반기에는 도로공사가 다크호스로 좀 떠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3라운드 맞대결 정말 많은 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숨어 있었던 이 맞대결이기 때문에 또 4라운드 맞대결은 어떤 모습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제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 위는 점점 멀어지고 아래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는 이번 시즌 3번 만나서 3번 모두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이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승점차가 벌어졌거든요. 반면에 또 OK금융그룹은 상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팀은 반드시 승점 3점을 얻고 가야 한다 할 수 있겠고요. 공격력이 결국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수비가 정말 좋은 팀이죠. 수비에서는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좀 들쭉날쭉한 편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전광인 선수가 조금 공격적인 면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일단은 장점인 수비, 블로킹을 좀 앞세워서 상대 비교적 단신인 비에나 선수를 조금 괴롭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격 성공률을 최대한 떨어뜨려서 일단 상대 좀 수비적으로 잘 막아주고요. 그러면서 뭐 좋은 공격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잘 해결해 준다면 비교적 또 수월하게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에게는 비교적 수월한 상대라면 KB손해보험에게 현대캐피탈은 조금 어려운 상대입니다. 이 지난 경기 황태기 선수가 복귀하면서 또 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요. 현대캐피탈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부담스러운 상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KB손해보험은 지난 경기를 통해서 황태기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줬습니다. 네. 비에나 선수도 잘 살아났고 공격 라인을 잘 살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KB손해보험 입장에서 본백으로 포기할 시기는 아니죠. 지금부터 잘 쫓아간다면 어쨌든 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약은 가능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캐피탈은 블로킹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세터인 황태기 선수의 운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로커 라인을 최대한 흔들어주는 경기 운영 토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비에나 선수가 단신이기 때문에 한번 흔들리면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에나 선수가 조금 더 짐을 덜 수 있도록 국내 윙스파이커들도 좀 역할을 분담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과연 이 두 팀 중에 승리를 가져갈 팀은 누가 될지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V리그도 올 시즌 이 반환점을 돌아서 어느덧 4라운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정말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변함없이 KBSN 스포츠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1월 10일 목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